안녕하세요.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이 에너지 시장의 거물이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티커 심볼 CEG에 대해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원자력 강자에서 이제 종합 에너지 기업으로 변모하려는 이 회사의 현재와 미래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오늘 날짜는 2025년 11월 11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이 회사는 미국 최대 무탄소 전력 공급원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반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 최근 데이터 센터 붐, 그리고 또 대규모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 회사의 기회 요인, 또 위험 요인들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규모나 사업 영역부터 좀 명확히 하고 가죠. 미국 최대의 탄소 배출 없는 전력 생산 기업이다. 이 타이틀 참 인상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바로 규모 그리고 무탄소 이 두 가지입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요, 미국에서 제일 큰 원자력 발전소들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무탄소 전력의 한 10% 정도 이걸 이 회사가 생산합니다. 총 발전 용량이 32,400메가와트가 넘는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1,600만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죠. 물론 원자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천연가스나 수력, 풍력, 태양광 이런 다양한 포트폴리오도 갖추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발전만 하는 건 아니죠. 소매 사업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점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전기를 만들어서 파는 데 그치지 않고요. 한 200만 곳이 넘는 가정이나 기업 고객들한테 직접 전력, 또 천연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지속 가능한 솔루션까지 제공하는 소매 에너지 사업도 아주 큰 축을 담당하고 있어요. 최근 자료 보니까 연 매출이 230억 달러가 넘고 총 자산은 490억 달러. 그야말로 에너지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정말 탄탄한 기반을 가진 거대 기업인데 요즘 이 회사가 속한 시장 환경은 좀 어떤가요? 원자력 르네상스 이런 말도 들리고 또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엄청나게 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딱 두 가지 큰 흐름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한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하신 그 원자력 르네상스입니다.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던가 에너지 안보 이런 측면에서 원자력의 가치라 다시 주목받고 있는 거죠.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좀 들쭉날쭉하잖아요. 이런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안정적인 기저전력 공급원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론조사 같은 걸 봐도 90% 이상이 기존 원전 수명 연장하는 거 지지한다 이럴 정도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공지능 AI하고 클라우드 확산 때문에 데이터 센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데요. 2030년까지 가면 전 세계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지금의 2배가 될 거다. 이런 예측까지 나와요. 2배요? 네. 근데 문제는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엄청나게 쓰는데 그것도 24시간 내내 안정적으로 그리고 점점 더 탄소 배출 없이 공급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컨스텔레이션의 강점, 즉 대규모 원자력 발전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CEO 조 도밍게주도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확실히 기회 요인은 분명해 보이네요. 그런데 당연히 도전 과제나 위험 요인도 있겠죠. 자료들을 보니까 금리나 정책 변화 같은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물론입니다. 기회가 큰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우선 에너지 시장 자체의 변동성, 이건 항상 고려해야 하죠.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 변동, 예상치 못한 경기 침체 가능성, 이런 것들은 전력 수요나 수익성에 바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무시 못하죠. 예를 들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 때처럼 갑자기 관세 정책이 바뀐다거나 하면 에너지 비용 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금리 환경도 중요하고요. 컨스텔레이션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계속 필요한 산업은 금리가 오르면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 진행 중인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지 원전 설비 투자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원자력이라는 특성상 규제 변화나 안전 문제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점점 더 싸지는 신재생 에너지하고 가격 경쟁도 계속해야 할 겁니다.
아, 잠시만요. 아까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력망에 연결하는 게 또 쉽지 않다 이런 내용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상호 연결 승인 문제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새로운 대규모 전력 소비처인 데이터 센터를 기존 전력망에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절차거든요. 근데 이게 규제도 복잡하고 시간도 꽤 오래 걸려요. 아, 오래 걸리는군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컨스텔레이션이 전기를 행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도 이 전력망에 연결하는 허가가 늦어지면 데이터 센터 고객한테 제때 전기를 줄 수가 없는 거죠. 이 병목 현상이 현재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에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FRCC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기회도 많지만 또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네요. 그럼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대로 좀 따라가 보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죠. 연초 1월에 아주 큰 발표가 있었잖아요. 캘파인 인수 말입니다. 170억 달러 규모라고 하던데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170억 달러 규모의 캘파인 인수. 컨스텔레이션 역사상 가장 큰 MMA 중 하나였죠.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강력한 원자력, 즉 기저전력 포트폴리오에다가요. 필요할 때 발전량을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는 캘파인의 천연가스 발전, 첨두부와 전력이라고 하죠. 이 역량을 더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날씨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시대를 대비하고 또 미국 전역의 다양한 고객들한테 보다 유연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뭐랄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겠다. 이런 전략이죠. 원자력하고 천연가스의 결합이라 듣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클 것 같은데 자료에서는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기대 효과로는 인수 완료하면 유동성이 140억 달러로 늘어나고 주당 순이익 EPS나 잉여 현금 흐름 FCF도 증가할 걸로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연간 10% 이상 배당 늘리고 6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도 유지하겠다. 이런 약속들이 있었죠. CEO는 1 더하기 1이 3이 되는 효과를 기대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1 더하기 1은 3. 네. 근데 위험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두 거대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과정, 즉 인수 후 통합 PMI 과정에서의 실행 위험이 제일 커요. 문어가 다르다거나 시스템 통합 문제라거나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또 인수 자금 마련 때문에 부채가 크게 늘어나는데 이 중에 한 60, 70%는 다시 돈을 빌려야 할 걸로 보여서 금리 변동에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미국 법무부의 최종 승인이라는 관문도 남아있고요. 인수 발표 당시에도 기대되는 시너지 효과가 거래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런 분석도 있었어요. 올해 자분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고는 하는데 지켜봐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권은 그렇고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데이터 센터 수요 급증 이야기. 이걸 좀 더 해보죠. 콘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 기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잡아가고 있나요? CEO가 시장이 뜨겁다고 한 만큼 실제 성과도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 부분이 현재 컨스텔레이션 주가 상승의 가장 큰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CEO 말처럼 단순히 관심 있다 이 정도를 넘어서 실제 계약 체결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컨스텔레이션은 자기들 강점인 무탄소 원자력, 이걸 앞세워서 데이터 센터 기업들하고 장기 전력 구매 계약, PPA라고 하죠. 이걸 맺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가격으로 오랫동안 전기를 공급하는 계약이죠. PPA 계약. 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4월 투자 분석 자료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맺은 대규모 장기 PPA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됐었죠. 그리고 최근 3분기 실적 발표에서도 CEO가 여러 건의 추가 계약이 상당히 진척됐다.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완료될 걸로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상호 연결 승인 지연 문제, 이게 여전히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아, 그렇군요.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산업 고객들을 위한 좀 혁신적인 접근도 있다고요. 수요 반응 프로그램에 AI를 활용한다. 이 내용이 좀 흥미로웠어요. 네, 그 부분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리데 비온규라는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AI 기술을 써서 수요 반응, 디맨드 리스폰스 프로그램을 더 좋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전력 사용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피크 시간대 있잖아요. 그때 데이터 센터 말고
다른 대규모 산업 고객들이 자체 발전기를 돌리거나 공장 가동을 잠시 줄이는 식으로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아, 전기를 덜 쓰면 보상을 받는군요. 그렇죠. 컨스텔레이션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000메가와트 규모의 가상 발전소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전력망 운영 방식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잘만 운영되면 신규 원전 1기 짓는 거랑 맞먹는 효과를 낼 수도 있는 엄청난 잠재력입니다. 와, 1000메가와트면 정말 크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전기를 더 많이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도 전력망 안정에 기여하겠다 이런 거죠. 고객들의 장기 계약 문의도 많다고 하니까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그럼 실적은 좀 어떤가요? 3분기 실적이 최근에 발표됐는데 시장 기대치에는 약간 못 미쳤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3분기 조정 주당 순이 EPS는 3.04달러였어요. 작년 같은 기간보다는 0.30달러 늘어나서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업 부문, 발전 부문 다 성과가 좋았죠. 하지만 월가 분석가들이 예상했던 3.12달러에는 살짝 못 미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재미있는 점은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임직원들한테 주는 주식 보상 비용 있잖아요. 그게 늘어난 게 영업이익 증가분을 일부 상쇄했다는 점입니다. 아, 주가가 올라서 비용이 늘어난 거군요. 그럼 2025년 전체 실적 전망하고 내년 전망은 좀 어떻습니까? 2025년 연간 EPS 전망치는 여러 분석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대략 8.57달러에서 한 9.20달러 사이 이 정도로 예상됩니다. 이게 연초 기대치보다는 다소 낮아진 수치이긴 해요. 하지만 2026년에는 캘파인 인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다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부분 분석가들은 2026년 EPS가 10달러를 넘어서 한 20%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20% 이상 성장, 기대감이 푸네요. 9월에는 또 역사적인 장소죠. 수리마일 아일랜드 원전 관련 소식도 있었습니다. 폐쇄됐던 곳을 다시 가동한다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1979년에 사고로 가동이 멈췄던 쓰리마일 아일랜드 1호기. 이걸 크랜싱 에너지 센터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가동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게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최근 실적 발표에서 CEO가 직접 언급했어요. 전력 송전에 꼭 필요한 주요 변압기도 확보했고 핵연료도 준비됐고 운영 인력 확보까지 중요한 단계들이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발전소 상태도 예상 외에 큰 문제 없이 양호하다고 하고요. 다행이네요. 네, 이 프로젝트는 기존에 운영 중인 다른 원전들의 출력을 높이는 성능 개선, 업그레이드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것과 함께 컨스텔레이션이 추가로 1000메가와트 이상의 무탄소 전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라살이나 라임닉 원전 성능 개선도 같이 진행 중이고요. 완전히 새 원전 짓는 것보다는 기존 자산을 활용하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또 빠르게 청정 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연초 캘파인 인수부터 데이터 센터 개항, 원전 재가동까지 정말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네요. 그럼 가장 최근인 이번 달 11월에는 또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네, 최근에 메릴랜드 주정부가 에너지 부족 문제에 대응하려고 새로운 발전 프로젝트 허가 절차를 좀 간소화했어요. 여기에 발맞춰서 컨스텔레이션이 몇 가지 제안서를 냈습니다. 천연가스 발전소 2곳하고요. 800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설 BSS 건설 계획입니다. B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공급하는 장치죠. 아, 배터리 저장 시설? BSS. 네. 컨스텔레이션의 강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가스터빈 6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 주문하면 5년이나 걸릴 수 있는 터빈을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유리하죠. 오, 그건 큰 장점이네요. 그렇죠. 하지만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파이프라인 확보 문제라던가 또 환경단체의 반발 가능성, 이런 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배터리 시절의 경우에는 효율성 기준 ELCC라고 하는데 이게 주정부 기준에는 약간 못 미치지만 규모가 크고 무탈소라는 장점을 내세우고 있어요. 아직은 제한 단계지만 규제 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흐름도 한번 짚어봐야겠죠? 연초 대비 50%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요.
네, 주가는 연초 이후 정말 뜨거웠습니다. 현재 주가가 361달러 수준인데요. 연초 대비 50% 이상 상승한 결과죠. 이런 상승세 덕분에 대부분 월가 분석가들은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현재 분석가 15명 중에 12명이 매수 또는 강력 매수 의견이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약 404달러 수준입니다. 심지어 478달러까지 보는 곳도 있어요. 478달러? 와, 네. 다만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확 오르다 보니까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지난 4월 크라우즈 펀드 보고서처럼 당시 주가 한 200달러 수준이었는데 거기서 보유, 홀드 의견을 낸 곳도 있었고요. 지금도 일부 분석가들은 보유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주가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 예를 들어 시티가 368달러, 제프리스가 347달러 이렇게 제시하기도 합니다. 확실히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진 만큼 앞으로 나올 실적이나 뉴스의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영할 수 있다.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와, 정말 많은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게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 이걸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같이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볼 때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미국 최대의 무탄소 기저전력 공급자라는 독보적인 위치입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의 신뢰성하고 규모는 앞으로 데이터 센터처럼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원을 필요로 하는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경쟁 우위가 될 거예요. CEO 말처럼 고객들의 요구가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또 캘파인 인수를 통한 사업 다각화 시도, 기존 원전 성능 개선이나 재가동을 통한 내재적 성장 노력, 그리고 수요 반응 프로그램 같은 혁신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안정적인 재무 구조라던가 투자 등급 신용도, 그리고 배당 성장이나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환원 정책도 투자 매력을 더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약점이나 위험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거 말고요. 가장 큰 건 역시 실행 위험입니다. 그 17억 달러짜리 캘파인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너지를 내는 것, 또 원전 성능 개선이나 재가동 프로젝트를 예산과 일정에 맞춰서 완료하는 것, 메릴랜드 신규 프로젝트를 현실화하는 것 등등 이런 모든 대형 프로젝트에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둘째는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입니다. 원자력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거나 에너지 정책이 바뀐다거나 특히 아까 말씀드린 상호 연결 승인 지연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이런 것들은 실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규제는 정말 중요하죠. 수요 자체가 줄어들 수 있죠. 넷째는 경쟁 심화 가능성입니다. 이 청정 에너지 시장이 커지면서 다른 에너지 기업들하고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된 밸류에이션 부담,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들어보면 원자력이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캘파인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데이터 센터라는 순풍을 타려고 하는 모습인데 곳곳에 난기류도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핵심은 이 복잡한 방정식, 그러니까 안정성과 성장성 추구, 그리고 여기저기 있는 위험 관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느냐, 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에너지 전환과 AI 시대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려는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행보를 지켜보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고 또 다각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과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이 복잡한 규제 환경과 전력망 문제를 잘 극복하고 폭발적인 데이터 센터 수요를 성공적으로 붙잡아서 확실한 성장 스토리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거액을 투자한 캘파인 인수가 정말 1 더하기 1은 3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결합이 될 수 있을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딪힐 도전 과제들이 분명 있겠지만요.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 기업이 어떤 길을 걸어갈지 지켜보는 것은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앞으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